최근에 부산 현지의 몇몇 노인분들, 60대 노인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윤석열은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이 사람은 결혼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관상과 사주 및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결혼을 잘못했다. 이 말에 부산 사람들의 이 말의 뜻은 곧 국힘, 국민의힘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쁜 집단이 아니고 윤석열도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닌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나쁘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김건희가 나쁘고 김건희에 의해서 윤석열이는 경상도 사투리로 영파이다.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 배려버렸다는 뜻으로서 그렇게 들리는데요. 즉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못하는 것은 김건희에게 문제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에는 국민의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뉘앙스도 강하고요. 그만큼 경상도는 이곳 부산, 창원 이쪽 경상도는 국힘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김건희에 대한 디오르 명품백 수주 논란서부터 그동안 양평고속도로 논란, 주식 조작, 학력 및 경력 위조 조작, 그리고 지엠이 되는 최은순의 사기 조작 등등 여러 가지를 두고서 한 말이겠죠. 제가 부산과 경상도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곳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그 성향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는 달리 이것은 아직도 남자를 선호하는 문화가 남아있고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피부치로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김건희는 아무리 현대적인 여성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주제넘게 나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경상도 중, 장년, 노년층 분들에게는 결코 좋게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 최재형 목사의 디오르 명품백 수주 논란 사건은 보수분들,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적객을 앞에 두고서 명품을 주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명신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 높은 영부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 마치 상가에서나 또는 어두운 동네에서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침을 탁탁 뱉으며 담배 피는 마치 들처럼 노브라 차림의 흰색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의자 위에 다리를 모으며 쪼그리고 앉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삼촌뻘 이상 되는 최재형 목사 앞에서 두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서 면전 앞에서 가래침을 탁탁 뱉어 그 휴지를 상대방 앞에 쌓아놓고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저 김명신의 참 상식적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를 이 국힘을 지지한 분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이 뽑지 않아도 되는 어부지리의 자리인 저 영부인이 건방지게 지가 통일을 이룰 것이니 국정을 운영할 것이니 어쩌니 하면서 국정 운영과 인사 문제를 직접 관여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애비 없는 자들도 하지 않는 쌍스럽고 천박한 행위일 뿐이고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행위 그 자체이기에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나갔을 때 그 대화를 끝나고 그곳을 나갔을 때 그 뒤로 명품을 준비하고서 대기하는 또 다른 여러 접객들의 모습도 충격적이었고요. 그런 경상도 노인분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준리 명신이 김건희, 대통령 이상으로 나대는 김명신의 어처구니 없는 저 행태와 윤석열 처가의 여러가지 사기적인 부정한 행위들을 두고서 윤석열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도 이쪽 지역 역시 저 악랄하고 비열한 친일의 힘, 반민족의 힘, 외구의 힘, 국민의 힘에게 표를 몰빵한 것을 본다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를 싫어해도 이들은 국힘에 대한 그들만의 대단한 착각과 그 믿음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국힘에 대한 믿음을 이어서 아직도 윤석열이가 잘할 것이다라고 잘할 수 있는 인재다라고 국힘에 의해서 대단히 세뇌 교육을
또 TV조선을 봐서 그런지 그렇게 착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나라 다 팔아먹어도 내는 새누리당, 내는 국힘만 뽑는다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부산에 처음 이사했을 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정말로 결혼을 못한 것일까요? 이미 대선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는 관상과 사주팔자 분석을 통한, 즉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법입니다. 윤석열은 결혼을 못했다라는 사실, 틀린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정말로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라고 하는 저 줄리 명신이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김건희, 저 줄리 명신이와 같은 여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왜냐, 윤석열의 사주를 분석한다면은 여자분이 매우 약한 윤석열은 주색 잡기를 굉장히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사주팔자 속에서 이 김건희, 줄리 명신이와 같은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라고 하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이미 김건희의 사주와 관상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는 무속적인 기질이 강하고 가 매우 강한 요녀입니다. 요녀라는 것입니다. 늘 탐욕심이 지나치게 가득 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편법적으로 취하는데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취하는 방식이 주로 남자들을 자신의 새로 몸뚱이로 엮어서 그 욕심을 채우고 그 남자를 홀려서 남자에게 그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주문한 뒤에 가스라이팅을 시킨 뒤에 그 남자를 밟고 올라가 자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또 꽃이 되고자 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 역사의 그 인물을 좀 되새겨 본다면 아마 장목수나 또는 그 장희빈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김건희의 20대 중반서부터는 분명히 유흥업소에서 몸을 팔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주의 대운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사주에는 결혼할 남자가 최소 3명이나 존재합니다. 정확한 태어난 시간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 시간을 제외하고서 연, 월, 일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그동안 수많은 남자를 만나서 몸뚱이로 교태를 부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자를 구워 삶은 구미호 같은 여자이고 새끼로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생녀이자 요녀라는 것. 지금 명신이에 대한 이 내용은 대선 전후로 이미 간략하게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후에 어느 3명의 무속인의 신점 방송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식으로 검색되어져 보니까 김건희는 제가 말한 대로 이들의 그 신점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생 사주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참 이 시대는, 이 대한민국은 말세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영부인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이죠. 가 영부인이 돼서 국민들 머리 위에 군주 노름하면서 꼭대기에 올라 셀카 사진 찍고 국민의 혈세를 명품 소비와 해외 순방 여행 및 용산에 지 아방궁 짓는다고 병기에다가 2천만 원을 투자하질 않나? 여하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천박 따위가 영부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농락하니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세상에서 AI가 발달되고 정보화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성장하며 그리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민주주의 사회로 국민이 주권인 이 세상에서 이런 명신이 줄리와 같은 여자가 영부인이 되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대선 전부터 윤석열의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관상과 사주로 분석해서 알았기에 절대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 누가 되든 간에 국힘 이중대라고 불려지는 정의당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윤석열만큼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뜯어 말리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그 어느 정치인의 명언처럼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인물을 뽑는다라고 대한민국의 이찌기들의 수준, 정말로 한심하고 형편없으며 대한민국의 암세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사주에는 이렇게 김건희처럼 끼부리는 기생과 같은 여자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할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 역학적으로 충분히 해석된다는 것. 더 나아가면 주색 잡기를 엄청 좋아하는 게 윤석열의 본심입니다. 윤석열은 오행음양에서 목의 기운이 매우 빈약하기에 평소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책을 보거나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R&D 예산에 대해서 아주 개념이 없다시피 한 것이고요. 왜 끼부리는 기생과의 인연이 윤석열은 깊냐? 윤석열의 사주에는 재성의 기운이 매우 약합니다. 드러난 재성운이 없고 오히려 일주의 편인 암장에 을목이 딸랑 하나 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편인 특성상 예술과 무속, 특수학문 쪽에 굉장히 깊은 관심과 그 능력이 대단한 여자란 뜻입니다. 재성은 남자에게 돈이면서 동시에 여자인데 이 경금일주의 윤석열은 목의 기운이 바로 돈이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목의 기운이 굉장히 없다시피 부족하죠. 그래서 여자의 기운이 매우 약하다라는 것, 여자의 기운이 약하다라는 것은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대단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다는 뜻이고, 설령 결혼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하기가, 인연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주에서는 결혼할 여자의 기운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 진토의 저 암장 속에 작게나마 을목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여자이자 본처입니다. 그런데 을목일주라는 것이죠. 저 을목은 바로 끼를 잘 부리는 여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정상적인 여자와의 인연이 약하고 끼 부리는 특이한 여자, 성격이 참 독특한 여자와 인연이 강하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암장 안에 여자가 숨어있기에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을 몰래 숨기고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애처가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그러한 행동으로서 삶을 이어가기에 윤석열은 탄핵이나 퇴진 전까지 김건희에 대한 보호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김건희 특검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더욱 똥꼬집을 부리기에 더욱더 야당과 여당 인사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런 어리석음과 똥꼬집은 곧 탄핵 또는 퇴진을 앞당길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을목은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는 병화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을목을 포함한 진토가 윤석열의 저 시간에 있는 병화를 바라보고 있으니 진토에 암장되어 있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윤석열의 관성인 병화를 바라보고서 이 남자의 권력이다 싶어서 믿음과 그 신용을 보인 것이고, 이 남자를 엮기 위해, 이 남자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끼를 부려 윤석열의 마음을 더욱더 홀려서 가스라이팅을 시켜 더욱더 여자의 보호 본능을 새끼로서 자극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끼를 부린다 해서 모두 기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윤석열 사주에 있는 여자가 기생이라고 단정 짓느냐? 이 을목을 포함한 진토가 제일 힘이 센 월주와 연주의 두 개의 수의 기운, 즉 자수와 이 물의 기운, 이 자수와 커다란 합이 되어 버리니 진토의 을목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변화를 바라보는 물 위에 화촉격으로서 요염 떨며 작용을 하죠. 이렇게 수기운으로서 합이 되어 버리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의 기운이 많아져서 음란해질 수 있고 물란해질 수 있게 됩니다. 수의 기운이 지나치면은 사람은 음란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음란한 변태적인 굉장히 남봉꾼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제일 먼저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지나가다가 여자 치마만 봐도 그 생각만 하게 되며, 술만 마셨다 하면은
여자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라는 색욕으로서 발동되기에 여자를 넘어뜨리고서 그 짓 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색 잡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미쳐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녀를 만나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고 좋은 문란하고 음란한 장소인 유흥윤락업소에서 유흥윤락업소를 찾아가 자연스럽게 이런 여자들을 만나고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결혼 전부터 얼마나 많은 주색 잡기를 해왔는지가 저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많이 그려지고요. 특히 이 사람이 30대 이상 가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체형을 보면은 팔다리가 매우 얇죠. 남자가 성관계를 많이 하되 운동을 반대로 안 하게 되면은 배가 많이 나오게 되고 하체가 얇아지는 특징인데, 윤석열의 체형을 보면은 마치 삶은 감자에다가 젓가락 2개 딱 꽂은 것처럼 형편없는 몸매를 가진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다리가 얇다라는 것은, 팔다리가 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거기에만 생각이 꽂혀 있다라는 것으로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토의 암장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 끼부리는 녀의 운명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진토의 을목과 월지와 연지의 저 자수와의 관계, 그리고 자수, 월지의 자수 안에 포태법으로 숨겨져 있는 저 묘목은 또한 자묘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윤석열의 여자는 늘 구설과 소송과 문제를 일으키는 끼부리는 여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저 을목이 부정한 짓으로서 여러가지 사고를 친다라는 것, 사고 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50세의 김건희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대운의 흐름을 참고해서 본다면은 56세에 가서야 본격적인 부부 생활 모습을 갖추었지, 55세 전까지는 결혼을 했어도 동거 개념으로서 또는 파트너적인 성향으로서 김건희와의 만남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소리나 변희재 농객이 주장하는 의견 중에서 저 두 부부는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발언을 많이 내비치던데, 사주를 본다면 이 또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김건희는 아주 영악한 여자라 해서 남자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 남자의 시절 인연상 요때쯤에 이 남자를 내가 이용해 먹겠다라고 탁 자신의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전부터 여러 남자들과 밀당을 주고받으면서 그 새끼로서 이런저런 남자를 다 휘두르는데, 아무래도 56세가 되는 그때쯤에 윤석열은 이것저것 주변에서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아서 그 능력적으로 크게 두각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는 56세 때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남자의 와이프 노릇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주목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크다란 능력으로서 자신이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머리로서 머리가 돌아가니 56세에서부터 그렇게 윤석열의 와이프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에는 그렇게 와이프의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관상학적인 증거로 한번 따져볼게요. 남자의 이마가 저렇게 심하게 대패로 깎은 듯이 뒤로 훌러덩 기울어 자빠진 이마를 가진 남자는요, 여자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운이 좋지 못하죠. 여자를 만나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여자, 개성이 강한 여자인데 특이한 여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코가 매우 빈약하기에 형편없기에 이런 윤석열이와 같은 남자를 만나는 일반 정상적인 여자들은 평생 남자의 돈 문제와 사치 문제로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전적인 운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또한 윤석열은 입이 많이 삐뚤어져 있기를 오른쪽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허풍이 심하고 거짓말을 매우 잘하다 못해 숨 쉬는 것보다도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특징이 매우 강합니다. 이 또한 사주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남자의 입이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인에 대한 거짓말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똑같이 입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입이 삐뚤어지면 많이 삐뚤어져 있을수록 자신의 배우자와의 인연이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것, 부인과의 인연이 약하거나 또는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사이가 아주 화목하거나 돈독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산 청와대에서 들려나오는 뒷이야기에 따르면은, 기자들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들리곤 하는데 정말로 살벌하게 싸운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다정하게 두 손 잡고서 해외 순방 다니는 사진들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기자들에게 많이 유포하지만은 저들의 속내와 진심은 결코 인고 부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저 삐뚤어진 입에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즉, 관상과 사주명리라고 하는 이 역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이들은 윤석열의 색탐과 김건희의 새끼가 만나서 엮이게 된 인연이고, 또한 서로의 조건과 이익에 의해서 만난 계약관계이지, 윤석열은 김건희의 새끼에 놀아난 것이고, 김건희는 윤석열의 저 검찰직에 대한 저 권력을 이용해서 만난 계약관계라는 것입니다. 결코 진정 사랑하고 희생하며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윤석열이 곧 탄핵되거나 조기 퇴진한다면은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난 자기가 떡주 묻듯이 부렸던 남자들에게 행했던 주특기 그대로 영양가가 없기에 윤석열을 바로 매정하게 내쳐버릴 것입니다. 지만 먼저 살려고 윤석열을 버릴 것이고, 해외로 도주하고 아마 또 성형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싹 다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요약하자면은, 여자운이 매우 약하고 주색 잡기를 매우 좋아하는 윤석열이는, 그렇게 사주에 나와 있는 윤석열이는 금생의 부인이 될 여자는 오직 딱 한 명뿐인데, 그 여자는 권력과 명예가 높은 남자에게 끼부려서 새끼로 홀리게 만드는 여자, 주색 잡는 유흥 율락업소에서 이런 여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윤석열 사주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선천적인 까르마 자체가 주색을 좋아하기에 윤석열을 만나는 그 인생의 흐름이 사주팔자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제가 대선 전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으로 물론 짧게 언급을 했죠. 오늘처럼 이게 깊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윤석열만큼은 이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창녀나 기생이 영부인이 되는 이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얼핏 윤석열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가장 고귀하면서도 귀격으로 구성된 금수쌍청의 사주라고 볼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금수쌍청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경금일주의 월지가 그 수의 기운이고, 그리고 시간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를, 태어난 시간에 병화의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금수쌍청 확실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윤석열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성격이 단무지, 즉 단순무시 같은 사주로서 리더의 상은 맞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상이 아니라 윗사람을 끌어내리는 반고래 관상, 배신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폭군이라는 것이죠. 즉 국가와 민족을 망쳐버리는 악질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주 자체가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상관의 기질이 상당히 강한데, 그 상관의 기운이 2019년서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윤석열이 이번 총선 이후로도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불통대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주색 잡기를 좋아하기에 새끼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윤석열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새끼 넘치는 집, 권력 있는 남자를 지 몸땡이로서 다리 사이로 엮어서 새끼로 엮어 남자의 혼을 싹 빼놔서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리는 그 조작하고 그 남자를 조종하는 이런 여자와 필연적으로 만나는 업보를 타고난 자가 바로 쪼다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추풍낙엽으로 한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가을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은 서서히 몰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 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며 올 말에부터는, 그러니까 가을 때부터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마구마구 들릴 것이다라고, 그리고 윤석열은 형살이 들어와서 그 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형을 받는 그 코너로 몰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은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자신이 지은 악업에 대한 업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받으며 앞으로는 좋은 날이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총선에서 사실상 대패를 하게 되자마자 더 이상 공천의 눈치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국힘 내부뿐만 아니라 조중동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윤석열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죠. 탄핵, 이 탄핵이라는 단어까지도 마구마구 언급하면서 말이죠. 윤석열이 내치던 여당 야당 인사들이 죄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기에 윤석열은 이제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조중동의 주필들이 논선을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대선 전 윤석열 관상에 대한 결론에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듯이 이제부터 윤석열은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힘 인사들에게조차도 뒤통수 맞고, 자신이 뒤통수 때린 그 업보 그대로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하며 버림받고 외면을 받게 되어서 자기 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 자기가 저지른 업보를 홀로 외로이 쓸쓸히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코너에 몰려서 탄핵의 압박을 받게 되어 제 임기를 절대로 못 채우거나 탄핵당할 것임을 대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저희 채널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사주팔자나 그 관상 주역과 같은 이런 역학을 공부하지 않고서 또는 어설프게 공부하고서 무조건 이런 역학을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어설프게 그냥 겉핥기식으로서 잠깐만 맛보고서 사주팔자 믿지 말라고 부정하는 스님들이나 또는 제가불자들 상당히 많은데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주팔자를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연기법으로 또한 대입시켜서 접근하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전생의 그 업보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지가, 물론 깊은 아주 오래된 전생 말고 최소 5생 그 이전의 전생에 그 관련된 업보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무서운 1급 기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와 관상은 각각 여러분들의 전생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주팔자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은 총선에서 패배나 다름없기에 고무줄 없는 빤스이고 단물 쓴물 다 빨린 씹다 버린 껌과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있는 무기란 오직 사람들의 비리를 가득하게 모아놔서 자기 입맛대로 터뜨리고자 열었다 닫다 하는 그 캐비넷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향해 달려오는 저 여당과 야당의 반윤 인사들, 여당에는 나경원과 안철수, 야당에는 이재명과 조국, 송영길, 이준석 등등 윤석열이가 그동안 압수수색과 캐비넷 협박 및 토사구팽, 그리고 뒤에서 이런 사람들이 싫다라고 조종하는 김명신의 그 입김에 의해서 피말리게 한 사람들의 그 원한과 복수가 업보의 쓰나미가 되어서 이제 그 과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끊어진 동아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반민족 일본 앞잡이 일본 간첩 윤석열은 자신의 모국인 일본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의로운 나라 일본 스타일, 의로운 나라 일본 스타일인 하라키리, 할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